안녕하세요, 땡캠입니다. 오늘은 재수생들의 필수 아이템 플래너 작성 요령과 플래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공부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플래너가 필요합니다. 이제 플래너라는 건 뭐냐면 나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플래너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어떤 플랜을 작성하냐면 뭐 1, 2, 3, 4, 5, 6, 7, 8 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자습을 해. 그러면 그 중간중간 자습 시간에 수학, 영어 이렇게 그냥 그 추상적인 플래너를 세우는데 성공한 플래너는, 그러니까 성공한 재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플래너. 그러니까 그 플래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수업이야. 그리고 뭐 5교시랑 뭐 7교시가 자습이야. 그러면 정해진 정규 수업 이외에 나의 자습 시간을 내가 운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운영하냐면 습관적으로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피하게 되어 있고, 국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국어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다가도 일정 부분 어디에서 막히면 그 부분을 뚫지 못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면 플래너 작성을 할 때 5교시, 7교시가 자습이야. 그럼 5교시에 나는 국어, 뭐 어떤 문제집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양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7교시는 수학이야.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어느 파트까지,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정하고요. 이제 그 플래너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떤 과목은 내가 정해놓은 플래너보다 빨리 끝나서 시간이 남는 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정해놓은 양보다 중간에 막혀서 못 풀어서 그게 길어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일정 양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턱 튀어나오면 그거 자꾸 씨름하느라 시간이 가니까 플래너를 자습 시간에만 쓰고 점심 저녁 시간을 비워놔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시간에 못 끝낸 플랜은 점심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본인이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은 그 과목은 이제 내일 플래너를 짤 때 시간을 좀 늘리는 거죠. 이렇게 나의 공부 양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또 마이크를 안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내 공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 파악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작네, 이렇게 했더니 맞네, 이거를 조정하면서 한 달 정도가 흘러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못 끝낸 나의 계획을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시간을 쪼개서 본인이 소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 달이 걸리고, 이제 한 달 이후부터는 좀 밀도 있는 공부가 시작되는데, 이제 이 플래너의 장점은 뭐냐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요. 이렇게 내가 시간을 제어하면서 같은 양, 많은 양을 조절하다 보면 진짜 한 수능 100일쯤 남았을 시점에는 나의 50분은 다른 아이들의 2시간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래너 영상을 초반에 찍을까 하다가 웬만한 아이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안 찍었는데, 이제 구독자 사연을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플래너를 작성 안 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저는 플래너 없이 성공하는 재수를 못 봤어요. 단언컨대 처음에 학원에 들어가면 이런 플래너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고3 때도 플래너를 작성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알고 있을 텐데, 의외로 고3들은 이런 디테일한 플래너 작성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래너를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나의 하루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뿌듯하죠. 뿌듯하면 스트레스도 다운돼요. 열심히 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바로 일단은 플래너를 쓰는 아이들은 그 하루하루 규칙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점호 끝나고 바로 숙면을 취하게 돼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 플래너를 짜서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숙면은 다음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사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의 자존감이 성적이라면 그 성적은 쉽게 바로바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래너 작성을 우선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해드린 플래너를 다 이해하셨나요?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자습 시간에 내가 공부할 과목을 정하고 그 과목에 어떤 교재에 어느 정도의 양까지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피해가지 마시고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으면 내가 가장 성적이 취약한 과목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수학을 6월까지 수학만 미친 듯이 해야지, 그럼 국어 탐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등하게 분배하되 내가 부족한 과목에 한 조금의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은 균등한 분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수능까지잖아요. 우리가 다음 달에 수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길게 보고 내가 부족한 과목, 그리고 균등한 분배, 이걸 우선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래너는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나와의 약속.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지키지 못하면 이제 내 재수가 좀 어느 정도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 시간 짠 플랜에 내가 내가 짠 플랜을 완벽히 했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하다가 끝까지 못했으면 세모, 그리고 못했으면 X를 나누고, 이제 매일매일 동그라미, 세모, X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관찰하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학생을 한 명 잡고 그 학원에 있을 때 매일매일 이 플래너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성적 변화, 뭐 모든 거를 다 검사를 하고, 이제 조금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이제 조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안타까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신경을 써서 하는데,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나만의 플래너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래너는 뭐 일주일, 한 달치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한 10분 정도, 뭐 단어 테스트나 듣기 테스트 끝나고 나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10분 정도를 투자해서 오늘의 계획을 쭉 세우고, 그 계획을 저녁에 얼마나 오늘 내가 지켰는지 보고, 다음날 또 내일의 계획을 쭉 세우고,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워야지 결론적으로 나의 재수가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직까지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던 여러분들은 플래너 작성을 시작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지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마는지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은 플래너 작성을 시작하십시오. 고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하는 유튜버 쌤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